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는 후보자의 그 언행을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공천 심사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하고 옳은 그런 지침이죠. 민주당 안에는 총선 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총선 기획단의 간사인 한명도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막말이라든가 설화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후보자의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공천심사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늘 들어오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툭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의원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들은 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국민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국민 이름 파리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저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들이 하는 주장을 하나 둘씩 확인을 해보자 합니다. 깜나라 조지국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 후보 윤리 위반 이런 것들을 검증 신청서 서약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까지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후보자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시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거일 이전에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 후보자 사퇴를 시키고 또 당선이 된 이후라도 의원직 사퇴를 하도록 서약을 명시하겠다. 그런 것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최강욱 의원의 그 막말 논란이 이것을 앞당겼던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당이 시끄러워지고 정말 총선 대비하고 있는 데에서 이것이 악재가 되니까 사전에 미리 이것을 단도리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차단을 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이는 이런 조치인데 물론 최강욱 의원은 자격정지, 당원정지 6개월의 그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징계를 하나마나한 그런 조치 아니겠느냐, 사후 약방문의 조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당윤리위원회에서의 그 징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이재명이 비상징계를 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마디를 언급하는 것이 옳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인들 여기에 개입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자들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최강욱이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어대니까 곤혹스러웠겠죠. 정말 난감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최강욱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논란한 것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 지극히 아주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최강욱을 직접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최강욱을 비난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겨우 기자들이 자꾸 물어대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고 자기의 SNS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경고로 칭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이 잠잠해지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일단은 공개 사과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낮추려 했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최고 지도부인 대표 이재명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최강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마디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재명이가 왜 말을 못했는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마치 봉숭아 학당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을 떳떳하게 할 수가 있나요? 한마디로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연일 악재가 민주당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에게도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또 비명계의 5선인 이상민 의원의 그 탈당이 가시화되어가면서 이재명으로서는 지도력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막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입 달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대는 데에 더 곤혹스러운 것이죠. 남영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끔 때 맞춰서 꼭 나와서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남영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남영희. 최강욱을 위해서 열심히 감싸고 응원을 했는데 이것이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남영희도 그러니까 그 직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직을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은 그런 여자죠. 이와 유사한 여자가 또 하나 있었죠. 이경이라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튼 민주당 안에서는 입만 달린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한마디씩 하는데 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당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지만은 민주당을 보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일부러 해서 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입이 달려 있는데 나마저 한마디 안 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최강욱이가 배지를 다는 순간, 김의겸이가 배지를 다는 순간, 야, 이거 정말 민주당의 커다란 악재고 분명히 불씨가 되겠구나, 화근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을 꼭 폭망시킬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최강욱이가 김남국에 한 그 말 기억하시죠? 짤짤이. 아니 단순히 짤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짤짤이. 흔들어서 뭐는 장난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언론이 그 말을 직접 못하니까 그 말을 순화시켜서 다른 말로 경음화된 것을 순화시켜서 한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넘겨주는 것을 보면은 최강욱이가 앞으로도 계속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강욱이가 김남국이 한 것이 지금도 짤짤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강욱이 입에서 더 거칠고 혐오스러운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최강욱만 그런 혐오스러운 소리가 나옵니까? 남들도 직접 보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다 언론에서 덮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소론 비슷한 얘기는 접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하면은 거친 말이 대세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한마디로 더러운 소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연 최고의 달인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느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70년 사이에 정말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해대고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에게 그런 쌍욕을 해대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조금 험한 얘기했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들 조물애기 같은 그런 언행일 뿐이죠. 한병도가 총선 기획단의 간사라고 하면서 막말 후보는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과연 이재명 당대표인 이재명은 공천을 스스로 받을 수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 사람이 그 험한 소리를 했었지만은 박범계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 아가리를 운운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의 그 아가리 입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우스갯소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하지 않으면 민주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주 입이 깨끗한 오선의 의원이면서 오산 출신의 의원이 계시죠. 안민석이 아주 가끔가다 웃기지도 않는 저질 개그를 하는 안민석 의원. 정말 그 머리 수준을 의심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안민석이가 배지를 달고 있다는 그 자체. 처음 시작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순실의 300조에 운운한 얘기서부터 윤지호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보였던 안민석이 갑자기 한동훈 장관을 불러놓고 국정 질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장관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관이 나옵니다. 나와서 갑자기 사과를 해라. 사과할 시간을 줄 테니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장관을 불렀으면 자기가 질의할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놓고 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겠다. 이게 엉뚱한 개그 아닙니까? 장관을 대정부 질문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국무위원석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왔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겠다. 아니 그러면은 왜 불렀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머리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나에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해야 되면서 그분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안민석이 여기에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얘기 아시죠? 우리가 숫자 셀 때 어떻게 셉니까?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방법도 있지만 1, 2, 3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에서 8, 9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10이죠. 10. 그 10을 경우마 시켜서 발음하면 어떤 발음이 나옵니까? 아니 지역 주민에게 사업자에게 이런 막말을 해야 되는 안민석 아닙니까? 안민석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에서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한동훈 장관의 폭발적인 인기를 시샘하는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평 소리 이외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참에 민주당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참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자기 수족이 다 떨려나가고 검찰에 구속이 되고 혼자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총선은 다가오고 자기는 방탄의 근거지가 없어지니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한 모양이죠. 애꿎게 한동훈 장관을 붙들고서 거친 욕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언론에 한 열흘 이상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건방진 놈, 어린 놈이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친 욕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욕설을 하는 순간, 그 욕설을 듣는 순간 단순히 한동훈 장관 그리고 검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그런 욕설을 해달라고 물론 거기도 해당되겠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동훈 장관과 검찰을 향한 욕설과 함께 자기의 지역 텃밭인 이재명이가 그냥 자기 지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5선의 텃밭입니다. 20년간 다져온 자기의 계양을 지역인데 그것을 이재명에게 그대로 양도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재명이가 무언가 지금 송영길이가 코너에 몰려있고 힘들어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재명 자신도 자기가 살기에 크니까 물론 이해는 가지만 송영길이가 볼 때는 너무나도 괘씸한 것이죠. 그러니까 청구서를 이재명에게 한동훈에게도 그 욕설로 퍼붓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이재명에게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죠. 양도에 따르는 계산서를 내놓으니 거기에 합당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청구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재명은 더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송영길은 5선의 중진이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20년 동안 다져왔던 그 텃밭을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는 영장 기각 등 그야말로 열이 조이 빠져나가면서 방탄 옷을 입어가면서 피해가고 있는데 자기는 의원도 아닙니다. 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면서 뒤로는
이재명에게 청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송영길이가 코너에 몰리게 되니 그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들어야죠. 이렇게 되니까 민형배가 첫 번째 타자로 나섭니다. 정말 의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중적인 교활한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까? 민형배 가진 욕설을 해놓고 자석, 인간, 분들 이런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자기 입이 그런 얘기까지는 못하고 XX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참 치졸한 인간이죠. 아주 비겁한 인간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입으로는 증자는 체면에 욕을 할 수 없어서 XX로 표시했다는 것이 민형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김용민이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금수 얘기를 하면서 짐승 얘기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김용민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서 자기가 독백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김용민이가 내 자신이 짐승같이 생겼기 때문에 혼자 독백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한동훈 장관을 흉보더라고요. 또 한 사람, 정말 제가 부끄러운지 4년여 가까이 될 정도로 저는 유정주라는 사람을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알게 됐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유정주라는 사람이 배지를 단 의원이었구나. 너 얘기를 하면서 수준 이하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의원회관에서 자전거가 들어오니까 자전거로 복도를 타고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이 4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그 실세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개그 학당인 봉숭아 학당보다도 민주당의 개그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단히 우수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개명을 하거나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름을 바꾼다면은 더불어막말당, 더불어욕설당, 그 전에 성추문이 났을 때는 성추행당, 더불어돈봉투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막말당, 더불어욕설당이라고 개명해보는 것도 국민들에게 관심을 쏟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강사는 일타 강사로서 이재명을 능가할 그런 강사가 있겠습니까? 반을 편성한다면 고급반에는 단연 수강생의 안민석이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학생이죠. 중급반에는 박범계, 송영길이, 최강욱이, 김의겸, 민형배 여기에서 조국이가 또 쓴소리, 거친 소리를 또 하면서 합류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내놨습니다만은 최강욱이도 있고 아까 그 남영이 이경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초급반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찌지들이 같이 수강을 하면 되겠고 아무튼 민주당으로 볼 때는 입이 거칠어도 이 정도까지 거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병도는 총선 기획단에 있어서 막말, 거친 말, 서로에 대해서는
공천에 대해서 또 검증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빼면은 과연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선거철이니까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좋은 공부 좀 하십시오. 거친 욕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거친 욕설은 이제 지양을 하고 바른 말, 고운 말로 우리 국민들의 귀에 거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선거철이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스승보다는 뛰어난 제자들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학습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